월요일 이 시간은 오랜 기간 정치부에 몸을 담았던 OBS 이수강 기자가 전해줍니다. 정치 뉴스 함께하겠습니다. 이수광의 강한 정치. 네, 오늘도 OBS 이수강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OBS 이수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항상 타이밍이 안 맞습니다, 저하고. 친하다던데. 예. 주말 잘 보내셨어요? 예, 잘 보냈습니다. 네, 네. 네. 워낙 이런저런 또 소식이 많았어요. 주말에. 예, 아유, 항상 뉴스를 주시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수강 기자는. 예, 특히 또 총선이 임박해가지고 뭐 주말에도 뭐 긴급 발표도 하고 맞아요. 계속 돌아가더라고요. 네, 이제 그렇습니다. 월요일날 출연이다 보면 주말에 제대로 못 쉬시잖아요, 그죠? 어떻게 출연 요일을 좀 바꿔드릴까요? 괜찮습니까? 예,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냥 웃으셨어. 그냥 가자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오늘 첫 키워드 역시 오원 절구로 뽑아오셨습니다. 어떤 거죠? 다섯 자 이렇게 맞춰봤는데 예. 서울과 경기 표심이 달라. 이게 서울과 경기? 어유 제가 막 표심이 감사사를 달라. 예. 네, 맞습니다. 달라 물음표를 붙여봤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수도권이라고 하면 경기, 인천, 서울 이렇게 세 개 행정구역을 통틀어서 수도권이라고 하는데 예. 요즘의 선거 결과 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과 경기 특히 경기가 좀 표심이 나뉘어진다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서 네. 그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예. 예. 최근 여론조사를 한번 살펴보면요. 예. 조금 전에도 네, 진행된 것 여론조사 같았는데 얘기했습니다. 네. 한국갤럽 3월 첫째 주 여론조사입니다. 예. 여기서 지지 정당을 물어봤더니 서울은 더불어민주당이 24%, 국민의힘이 45%, 또 조국신당이 세 번째인데 5% 네. 이렇게 나타났는데 인천 경기를 합쳐서 봤을 때 예. 더불어민주당이 37%, 국민의힘이 30%, 조국신당 7% 이렇게 완전히 상반된 결과가 네. 나타났습니다. 네. 예. 네. 이게 지지난주 건데 지난주에는 조금 완화되긴 했는데 예. 어쨌든 좀 크게 벌어졌을 때 조사입니다. 이 조사는 한국갤럽 자체 조사로 3월 5일부터 7일까지 조사를 했고요. 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네. 이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평가 조사도 했는데 서울은 잘하고 있다 43, 잘못하고 있다 53, 10%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경기 인천은 잘하고 있다 32, 잘못하고 있다 62, 거의 더블 스코어 차이로 네. 벌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예. 다른 조사를 한번 보면은 한겨레 신문이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8일과 9일 실시한 수도권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수도권 전체로 보면 민주당이 앞서지만 서울은 달랐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총선 구도의 정부 심판론과 47%, 정부 지원론이 48% 이게 팽팽하게 나타났는데 인천은 56대 38, 네. 경기는 57대 37 이렇게 정부 심판론이 지원론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예. 네. 이 내용들을 저는 항상 이런 거 보면서 저는 사실은 항상 이런 총선 현장에는 없었지만 예. 두 분 다 정치부 기자를 하셨잖아요. 이렇게 한 달 이렇게 앞두고 나온 여론조사가 실제로 많이 좀 그대로 결과로 많이 나와요? 어떻습니까, 이 기자? 이게 영향이 좀 있나요? 한 달 사이에 여론이 뒤바뀌는 경우도 종종 있죠. 예, 음. 종종 어떤 뭐 이슈라든가 네. 또는 어떤 막말 사태라든가 네, 네. 또 여러 가지 또 호재나 악재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뒤바뀌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워낙에 표심이 굳어져 가지고 그대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참고로 하나 정정해드리면 저희가 조금 전에 조국 신당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국 혁신당이라고 정정을 해드리고요. 어쨌든 두 개의 여론조사를 봐도 지역의 표심이 조금 나타나는 여론조사 결과라고 저희가 감히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기자님? 그러니까 과거 선거를 보면은 서울은 민주당 계열이 강세고 예. 또 경기도는 국민의힘 계열 그 전신을 포함해서 국민의힘 계열이 강세다 네. 이런 인식이 강했고 실제로 역대 선거 결과를 보면은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네. 대선을 보면 1987년 직선제가 부활한 이후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던 2017년까지 7번의 대선이 있었는데
전체적인 결과는 보수 정당 쪽에서 4번, 또 민주당 쪽에서 3번을 이겼어요. 네. 예. 그런데 전국적인 결과와 다르게 서울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7번 중에 6번을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정동영 후보만 이명박 후보에게 졌었고, 그러니까 1987년 김대중 후보, 1992년 김대중 후보, 또 2012년 문재인 후보도 서울에서는 이겼고 전국적인 선거에서는 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울이 뭔가 야도 네. 그런 어떤 인식이 강했던 거고요. 예. 반면에 그런데 지난번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서울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윤석열 후보가 지고 네. 이재명 후보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뒤바뀌었다는 거죠. 예. 네, 네. 그리고 역대 대선에서는 경기, 인천은 각각 보면 전국적인 선거 결과와 항상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싱크로율 100%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경기, 인천은 전체적인 선거 결과와 항상 일치했는데 서울만 놓고 보면 서울은 좀 민주당 후보 쪽으로 좀 우세한 경향이 있었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특별한 뭐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나타난 데에 대해서? 그러니까 과거에는 서울에 어떤 그런 지방에서 이주해온 그런 유권자들도 많이 살았고 네. 네. 좀 더 젊은 세대들이 좀 대학생들, 청년이나 대학생들도 좀 많았고 그런 영향이 있었지 않았나. 네. 그리고 좀 뭐랄까요, 이렇게 정치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고 해야 되나? 어떤 그런 점들이 겹쳐져서 과거에는 좀 꼭 민주당을 지지한다 이런 것보다도 좀 민주화에 대한 지지가 높고 또 좀 개혁에 대한 어떤 희망 이런 것들이 좀 높았던, 상대적으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서울은 전체가 하나의 도시인데 예. 경기도는 뭐 도농 복합 지역도 있고 네. 또 네. 북부 쪽으로는 접경 지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뭐 물론 도시도 많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보수적인 표와 진보적인 표가 합쳐져서 서울에 비해서는 좀 보수적인 성향을 네. 예. 나타낸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장 도지사 선거를 봐도 그렇죠. 예. 시장 도지사 선거를 1995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시장 선거는 8번 있었는데 보궐선거를 포함해서 민주당 계열이 5번, 국민의힘 계열이 3번 이겼습니다. 반면에 경기도에서는 7번 중에서 국민의힘 계열이 5번, 민주당 계열이 2번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지사는 역대 도지사 보면 이인재, 임창열, 손학규, 김문수 이렇게 하고 나서 그다음 남경필 지사, 그러고 나서 이재명 지사가 20년 만에 당선됐던 거니까 예. 경기도에서 민주당이 더 고전했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경기도의 어떤 지지층이 많이 바뀌고 있다. 기존에는 보수세가 보수세에서 강했지만, 지금은 이제 진보색으로 바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 어떤 원인이 될 만한 게 어떤 부동산 가격 급등, 뭐 이것도 영향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석이 네. 있는데 제가 그래서 어제 그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의 안일원 대표랑 한번 통화를 해봤습니다. 예. 네. 그런데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문재인 정부 시절 아파트값 급등과 보유세 논란 등으로 계급 구도가 매우 강화됐다. 예. 그래서 특히 그 한강벨트가 마용성 이래서 강남 3구만큼은 아니지만 부동산 값이 많이 뛰었고 또 어떤 세금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지난번 그런 거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서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던 2022년 대선에서도 그 지역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도가 높았다는 분석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런 걸 보더라도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서울의 젊은 층들이 집값이 비교적 낮은 경기권으로 순유출되면서 세대 구도에서도 서울은 민주당이 다소 불리해졌고 젊은 층 유입이 많은 경기권은 국민의힘에게 다소 불리해졌다. 예. 이런 분석을 내놓는 예.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이제 한강벨트는 좀 해볼 만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정한울 여론조사 전문가이신 박사인데 정한울 한국사람연구원장 이분이 중앙일보에 이렇게 멘트를 한 거 보니까 거기서도 지방의 젊은 세대가 수도권으로 오는데
서울로 못 들어가고 경기도로 빠지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들이 주류적 시각을 가졌다고 보긴 힘들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을 했고 그 기사에 보면 21년까지 10년간 서울 유권자 중 3040 세대가 61만 명 준대 비해 60대 이상은 77만 4천 명이 늘었다. 그리고 김동연 경기지사가 민주당 소속이나 민주당 소속이지만 민주당 색채가 강하지 않아서 야당의 거부감 있는 경기 중도층의 이탈을 어느 정도 제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 네. 이상이 중앙일보 기사를 네. 소개한 겁니다. 아, 네, 네. 사실 뭐 이런 이야기는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분석을 하시는 예. 거고 이제 나는 어떻다라는 걸 여러분은 이 한 표로 그날 당일날 투표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네. 여러 가지 전체적인 어떤 경향을 말씀드리는 그렇죠. 것이지 예.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여러분의 의견은 직접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좀 네. 또 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보통 언론에서 수도권이 승부처다, 예. 최대 승부처다, 수도권에 여야의 사활이 걸려 있다 이렇게 이제 뭐 제목이라든가 기사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네. 예. 그러면은 막연하게 좀 얼핏 보면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여야가 팽팽하고 수도권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가려진다. 네. 이제 이렇게 여겨질 수가 있는데 네. 그렇지 않은 거 아시죠? 그러니까 지역구 그러니까 의원 수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의원 수가 많은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이 122석이고 예. 비수도권, 그러니까 충청, 호남, 영남, 강원, 제주 다 합쳐서 132석이에요. 예. 그런데 이 132석이 역대 선거 결과를 보면 영호남의 의석 차이 이런 그렇죠. 것들을 예. 감안해 봤을 때 네. 이번 선거에서도 대략 40석 정도 국민의힘이 유리할 것으로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남 지방이 호남 지방보다 의석수가 많다.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영남 지역이 65석, 호남 지역이 28석입니다. 그러니까 예. 여기서 37석 차이가 납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번 2020년 선거 같은 경우에 역대급으로 민주당이 승리를 했는데 네. 그때도 비수도권에서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었죠. 미래통합당이 승리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도권에서 그냥 승리가 아니고 30에서 40석 이상의 격차를 보이는 벌여야지. 승리를 해야 일당이 일당이 될 되는 수 있다. 거고 네. 일당이 되는 거고 반대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쨌든 비수도권에서 우세를 가져갈 수 있기 점하고 때문에 가니까. 예. 수도권에서 40석 음. 이상으로 지지 않으면 네. 그렇게 선방을 하면 일당이 될 수 있다라는 음. 기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네. 122석 가운데 40석 차이가 나려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야 되잖아요. 예. 80석 대 40석 정도의 차이가 나야 되는데 그냥 그 수치로만 보면은 이게 가능할까?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라고 네네. 생각이 드는데 2016년도에도 그 정도 차이로 민주당이 이겼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82대 35의 네. 차이였습니다. 네. 네. 그런데 비수도권을 다 합치고 비례대표를 다 합쳐 보니까 수도권에서 82대 35로 이겼지만 전체적인 의석 차이는 123대 122 한석 차이였습니다. 네. 예.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어떤 그런 의석 분포를 알 수 있고요. 네. 예. 2020년 바로 지난 선거에서는 103대 16이었으니까 더불어민주당이 103석 수도권에서 미래통합당 16석 차이였으니까 이거는 뭐 차이가 많이 났죠. 예, 네. 아주 그러니까 지난번에 너무 그 차이가 극대화됐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좀 그걸 기준으로 하면은 민주당이 내려가고 국민의힘이 올라가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일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결과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두 번째 네. 키워드 나가기 전에 하나 좀 네.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최지한 센터장님도 오셨으니까 그 여론조사 관련해서 또 이 기자가 말씀하셨잖아요. 이 기자는 어떻게 여론조사 믿습니까? 너무 뜬금없는 질문이긴 한데 워낙 지금 우후죽순격으로 여론조사 그렇죠. 기관도 많고 결과도 조사 너무 기관마다 다르고. 너무 다르고 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간략하게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좀 여론조사 보는 그 팁 좀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의 어떤 공신력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흔히 들었을 때 이거 많이 들어봤다 이런 곳.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추이를 볼 때는 한 여론조사 기관의 그런 추이 그거를 예. 보는 게 좀 유의미하다라고들 음.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갤럽이다 그러면 한국갤럽은 일주일 만에 일주일 단위로 똑같은 그런 조사 방식으로 예. 똑같은 질문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추이가 그 추이를 알 수 있다 음. 예.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A 여론조사, B 여론조사, C 여론조사를 한꺼번에 비교하면 좀 어떤 저희가 오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오판을 할 수가 생각이 있는 거죠. 오판을 할 수 있는 건데 왜냐하면은 각각의 표집 방식이라든가 여론조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거를 가지고 예. 그 결과를 결과만 놓고 비교하면은 네. 좀 오차가 있을 수 예, 예. 있다. 그래서 한 여론조사 기관의 추이를 쭉 지켜보는 것이 예. 좀 어떤 좀 더 잘 파악할 수 있다. 네, 네, 그런 네.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되게 좋은 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여론조사라는 게 그 수치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 하나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흐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우상향으로 가느냐 네. 우하향으로 가느냐 네, 네. 하나의 현안에 대해서 근데 그거를 이제 하나의 그 조사 기관을 그 중심으로 해서 한번 그 추이를 지켜봐라.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 네. 흐름을 봐야 예. 한다라는 거고 시간이 조금 얼마 남진 않았지만 그래도 두 번째 키워드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기자님? 두 번째 키워드는 선거 망칠라 후보 바꾸자로 잡아봤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죠? 국민의힘을 먼저 하면은 국민의힘 경우에는 돈봉투 수수 의혹에 제기된 오선 중진 현직 국회 부의장이죠. 충북 청주 상당의 정우택 의원의 공천을 14일에 취소를 했고 예. 또 같은 날 대구 중남구의 도태우 후보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 네.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뭐 그 정도면은 해명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또 며칠 뒤에 예. 결국 후보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맞습니다. 또 엊그제 주말 16일에는 막말 논란을 빚은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의 부산 수영 공천도 전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네. 이게 여론에 아무래도 영향을 주다 보니 이게 뭐 사과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지금 그냥 결정을 넘어가서는 안 내리는 되겠다 거. 이렇게 예. 판단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요. 근데 도태우 후보 같은 경우는 또 그 무소속으로 나오겠다고 해요. 좀 골치 아프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적인 또 특성을 보면 또 대구이기 때문에 또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그리고 또 논란이 있었던 후보가 조수연 예. 대전 서갑의 조수연 후보는 일제 옹호 논란을 빚었는데 이 후보에 대해서는 장동혁 사무총장이 광복회에 찾아가 진정어린 사과를 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런 사정을 참작해서 검토하겠다면서 공천 취소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네. 국힘은 이렇습니다. 민주당도 공천 취소가 좀 있었죠? 그 국민의힘을 다섯 글자로 제가 정리해 보면 네, 네, 네. 호주 대사는으로 정리해 보시면 물론 총선 후보는 아니지만 네, 네, 네. 총선 후보는 오온절구 아니지만 계속 갑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소식도 그럼 오온절구로 저희 가나요? 네. 일단은 민주당은 공천 취소 어떻게 됐나요? 민주당에서는 그 비례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정당에서 여러 후보들이 계속 논란이 됐는데 전지혜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 또 정영희 전국농민회 총연맹 전농 구례군 농민회장 이분들이 과거에 반미 또는 사드 반대 시위 이런 이력으로 어떤 컷오프가 됐고요. 네. 예. 또 임태훈 전 군 인권센터 소장도 그 시민사회에서 비례 후보로 추천을 했는데 민주당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해 징역형을 받은 이력을 지적하면서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해서 이렇게 공천을 배제했습니다. 네. 뭐 논란거리는 있습니다. 사실 양심적 병역 거부가 병역을 일부러 거부한 건 아닌데 뭐 이런 것에 대한 사회적인 논란도 있고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네. 박용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그렇습니다. 거기가 전략 경선 지역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서울 강북을의 정봉주 전 의원이 후보로 경선에서 승리를 했는데 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죠. DMZ 질의 피해자에 대해서 목발 경품을 주자 뭐 이런 발언을 한 것이 알려지면서 사퇴를 했고요. 사퇴를 공천이 철회가 됐고요. 그 공석을 전략 경선 지역으로 했는데 네. 어젯밤에 나온 소식까지 보면은 박용진 의원과 조수진 변호사 두 명의 경선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네.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결과가 뭐 이번 주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뭐 곧 나오겠죠. 나와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네, 네. 선거 후보 등록일이 21일, 22일입니다. 맞아요. 20일 맞습니다. 오후이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이네요. 음. 네. 그 전까지는 무조건 그럼 나올 박 후보를 것이고.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 이후에는 문제가 생겨도.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20일 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래도 약간 여유가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후보를 교체를 할 수 있었는데 네. 예. 이제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은 사퇴는 할 수 있지만 교체는 할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다는 예, 거. 교체할 네, 수는 민주당 없습니다. 강북 을지역 오늘부터 이틀 동안 경선 치러진다고 바로 네, 다섯 자로 소식을 하면 들었습니다. 네. 박용진 과연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건 진짜 저도 궁금해요. 박용진 과연. 나중에 선거가 예. 끝나고 나서 네. 누가 어느 당이 이기든 간에 어떤 그 선거의 여러 장면 중에 하나로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맞습니다. 박용진 두고두고 얘기가 나올 것 의원이 같아요. 예. 경선을 통과하든 네. 통과하지 못하든 못하든, 간에 네. 그 장면이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강한 정치 이수강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